평소에 눈이 뻑뻑하고 모래가 들어간 것처럼 불편한 경험 있으실 겁니다. 안구건조증이죠. 여러분이 하나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안구건조증을 방치하다가 눈 전체가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안구건조 문제는 눈이 건조한 것 자체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전직 의사이고 시력을 유지하고 회복시켜주는 기구인 오투스를 개발한 개발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안구건조증의 원리와 해결책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볼 겁니다. 이 정보만 제대로 알아도 안구건조증으로 인해 억울하게 시력이 나빠지는 일은 없어질 겁니다. 바로 설명해 볼게요. 눈 표면에는 눈물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눈물막은 세 겹으로 되어 있죠. 물론 엄밀하게는 세 겹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편의상 세 겹으로 생각해 봅시다. 눈물막의 맨 바깥쪽에는 얇은 기름층이 있어요. 지질막이라 부릅니다. 눈물이 증발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 아래는 수성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로 이루어진 층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맨 안쪽에는 점액층이 있습니다. 중간 수성층의 윤활 역할을 도와주죠. 눈물이 각막에 고르게 퍼지도록 도와줍니다. 이걸 왜 알아야 하냐고요? 이 구조를 이해하면 안구건조증의 원인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 가지 층 중에 어느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눈이 건조해질 수 있어요.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라는 뜻이죠. 보통은 눈이 건조하니까 인공 눈물을 넣는 것만 해결책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원인에 따라 다른 해결책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안구건조증을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수분 부족형이에요. 쉽게 말해 눈물 자체가 적게 만들어지는 경우죠. 두 번째는 증발 과다형입니다. 눈물은 나오지만 기름층이 약해서 금세 증발해버리는 경우죠. 세 번째는 혼합형입니다. 방금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자신의 안구건조증 유형을 정확히 알면 그에 맞는 치료법을 선택할 수 있겠죠. 수분 부족형이라면 눈물 생산을 촉진하는 방법이 필요해요. 증발 과다형이라면 기름층을 강화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냥 인공 눈물을 넣는다고 될 일이 아닌 거죠. 어차피 인공 눈물을 넣어도 금방 증발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원인을 알아볼게요. 일단 수분 부족형은 왜 생길까요? 나이가 들수록 안드로겐이라는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눈물샘 활동이 떨어집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더 많이 겪게 되는 문제예요. 혹은 라식 수술이나 각막 손상으로 각막 신경이 끊기면 뇌가 눈물을 생성해라는 신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기도 해요. 다음으로 증발 과다형이 생기는 이유를 알아볼게요. 일상 속의 환경이 눈물 증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겨울철 난방이나 여름철 에어컨, 선풍기 이런 원인들로 눈물이 빨리 마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요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디지털 기기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도 겪을 수 있는 문제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집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눈 깜빡이 횟수가 평소에 1분에 20회에서 5회로 확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화면에 집중할 때는 눈 절반만 담는 반쪽 깜빡임도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위쪽 각막은 계속 공기에 노출되겠죠. 결과적으로 눈물이 더 빨리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눈꺼풀 가장자리에 있는 마이봄샘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마이봄샘은 눈물의 기름층을 만드는 샘이에요. 정상적으로 눈을 깜빡일 때마다 이 샘에서 기름을 짜내야 하는 거죠. 하지만 깜빡임이 부족하면 기름이 굳어서 촛농처럼 막혀버립니다. 이렇게 굳은 기름이 염증을 일으켜서 샘 자체가 망가지면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안구건조증 환자의 상당수가 이런 마이봄샘 기능 저하를 겪고 있다고 해요. 특히 콘택트 렌즈를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더 주의해야 합니다. 렌즈 표면에 눈물이 고르게 퍼지지 못해서 증발이 더 빨라집니다. 그리고 렌즈가 잘 맞지 않으면 각막 세포를 손상시켜 눈의 감각 신호에도 오류가 생길 수 있거든요. 따라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때 의식적으로 눈을 자주 깜빡이는 습관을 들여도 좋아요. 그리고 콘택트 렌즈 착용 시간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눈물이 마르면 과연 건조한 것만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시력 자체에도 손상이 갈 수 있습니다. 눈물이 증가하면 소금기가 눈에 남아요. 그렇게 남은 소금 농도가 진해지면 각막 세포막이 손상되고 눈 표면에 미세한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눈을 거친 사포로 문지르는 것처럼 불편함을 느끼게 되죠. 무섭죠?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상처가 난 상태에서 눈을 계속 깜빡이면 어떻게 될까요? 깜빡일 때마다 상처를 계속 긁게 되죠. 염증 단백질이 분비되고 이 염증은 다시 눈물샘과 마이봄샘을 마비시키거나 막아요. 수분 부족과 증발 과다를 동시에 악화시킵니다. 결과적으로 만성 안구건조증이 시달리게 되죠. 자, 이런 내용을 이해하면 안구건조증이 단순히 눈이 건조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눈이 서서히 악화될 수 있는 만성 질환인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초기에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치료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안구건조증 증상이 나타났을 때 즉시 적절한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안구건조증을 관리해야 할까요? 일단 물을 자주 마셔야 돼요. 몸이 건조하면 당연히 눈도 마르게 됩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소리죠. 다음은 제가 늘 설파하는 10, 10,
10 운동입니다. 10분마다 10초 동안 10걸음 떨어진 곳을 바라보는 운동이죠. 10 운동을 하면서 의식적으로 눈 깜빡임을 5회 정도 해주세요. 이 정도만 하셔도 안구 건조증이 개선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내 습도는 40% 이상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습기나 젖은 수건을 활용해보세요. 습도가 높아지면 눈물 증발이 줄어들어서 건조함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찜질과 눈꺼풀 마사지도 효과적입니다. 40도 정도 따뜻한 수건을 5분에서 10분 정도 눈에 올려놓은 후에 속눈썹 뿌리를 살살 눌러주세요. 굳은 기름을 녹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막힌 마이봄샘의 기름이 다시 흐르게 돼요. 눈물의 기름층을 강화할 수 있죠. 다음으로 콘택트 렌즈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안경과 번갈아 쓰세요. 렌즈 착용 시간이 길수록 눈 건조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 관리 방법을 알고 실천하면 더 이상 건조함과 불편함으로 고통받지 않을 거예요. 화면을 오래 보더라도 눈이 덜 피로해지고 시력 저하의 위험도 줄어들 겁니다. 나이가 들어도 눈 건강을 건강하게 오래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눈물막은 3겹으로 형성되어 있고 안구 건조증도 3가지 케이스로 분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눈물 부족, 증발 과다, 혼합형. 안구 건조증은 단순히 눈의 건조한 상태가 아니라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눈 건강 자체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도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인공 눈물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생활습관 교정과 다른 치료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수 있다고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은 여러분 눈 건강에 진짜 유익한 영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